자, 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자, 해커스 임용해서 우리 물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월 달하고 2월 달에는 1월 달과 2월 달에는 우리 일반 물리학을 정리했고요. 이제 3월 달부터는 전공으로 좀 들어가서 3월에는 우리 일반 역학 또는 해석 역학이라고 하죠. 4월 달에는 전자기. 우리 역학이랑 뭐 전자기 너무 중요하니까. 자, 5월에는 파동과학이랑 현대물리, 6월에는 연들 양자역학. 7월에는 열역학 이렇게 해서 한 달 단위로 4주 단위로 우리가 잘라서 전공에 해당되는 내용을 같이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일반 역학, 해석 역학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제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4주잖아요. 4주면 여러분들 8회입니다. 8회. 우리 매주마다 지금 두 번씩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시험을 하고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 역학, 일반 역학은 학교에서 1년 과정으로 배우죠. 자, 1학기 때 한번 배우고 2학기 때도 여러분들 같이 해서 1년 과정으로 배우게 되는데 1년 과정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 8주 동안은 4주 동안이죠. 4주 동안 8회로 마무리하려면 우리 그렇게 뭐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수업하는 방식은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 역학을 우리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통으로 한 전체가 시험 범위입니다. 전체가 시험 범위에 해당되고 그 전체에 해당되는 시험 범위에 대해서 우리 한 네 문제 정도. 그러니까 전공으로만 따지자면 두 문제예요. 보통 일반 물리학에서 두 문제 정도, 그다음에 전공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 1년치 공부를 두 문제를 풀기 위해서 1년치 공부를 똑같이 학교 다닐 때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공부하는 방법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 주로 그렇죠? 초점을 잘 여러분들 맞춰서 집중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1년 동안에 공부하는 일반 역학을 우리는 4주 동안에 8회로 이제 여러분들 수업을 정리할 텐데 시험에 주로 나오는 부분을 우리 중점적으로 다룬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일반 역학 기출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 이 단원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역학에서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시험에서 우리 배우는 내용 전부 다 1년 커리가 있지만 학교에서는 4주 동안에 배우는 내용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만 좀 정리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자 집중하고요. 초점을 잘 맞춰서 집중하고 우리 노력을 좀 집약화시켜서 우리 시험 대비에 좀 최적화된 내용으로 공부 시험 대비한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프린트, 자, 교재는 없고요. 핸드아웃 자료를 나갈 거예요. 근데 요 핸드아웃 자료는 1년치, 1년치 우리 4주 동안 3월에 나갈 여러분 핸드아웃 자료가 다 여기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여러분들 우리 전공에서 나왔었던 기출문제도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물론 일반 물리학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는 여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 물리학은 일반 물리학 우리 1, 2월 달에 일반 물리학 진행할 때 그때 기출 과정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문제는 다 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도록 제가 핸드아웃 자료로 또 늘 카페에다가 자료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반 물리학에서 나오는 역학 하셔야 돼요. 당연히 기본이니까. 특히 이제 회전 역학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전 역학이라든가 또 우리 배워야 될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역학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들 잘 여러분 정리하셔서 일반 물리학에서 나오는 역학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공이죠. 전공 일반 역학. 일반 역학입니다. 해석 역학 또는 일반 역학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자료 자 우리 올해 작년에 나왔던 기출 문제까지도 다 여러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프린트 한부 페이지로는 여러분 우리 몇 페이지 안 돼요. 한 60페이지 정도밖에 70페이지에 해당되는데 68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자료 잘 활용하셔서 한 달 동안 4주 동안입니다. 8회 수업할 때 잘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나왔던 작년 기출문제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으니까 자 우리 최근 문제 유형은 어떻게 나오는지
최신 경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기에 충분히 좋은 프린트 교재라고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PDF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카페 다 이거 PDF도 올려놨고요. 또 현장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프린트를 또 드릴 테니까 프린트 이용하셔서 문제 푸는 것들도 연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표지죠, 표지. 표지에 우리가 어떤 내용이 이제 배우게 될 것이니까 쭉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로 봐야 될 내용이 뭐냐? 요걸 좀 먼저 좀 보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느 부분에 좀 초점을 잘 맞춰야 되느냐? 혹시 뭐 작년에 시험을 받았거나 또는 그 재작년에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좀 감이 있어요. 아, 요 부분은 중요하구나. 이 부분은 매년 나오는구나. 그리고 어떤 단어는 또 자주 나오는구나. 또 어떤 단어는 종종 나오는구나.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이 잘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어떤 단어에 좀 주력해서 공부해야 될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일반 역학이에요. 자, 우리가 배우는 자, 일반 역학입니다. 자, 일반 역학에서 우리가 주로 다뤄야 될 우리 내용을 좀 여러분들 보고 자, 주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을 볼 텐데 자, 뭐 1단원 뭐 1장 기본 개념 뭐 별로 그뭐 당연히 우리 어디에 있었냐면 일반 물리학에 다 있었고 자, 기본 개념 그다음에 뉴턴 약학 뭐 F나 MA 이용해서 뭐 힘 분석하는 것들 이거 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크게 여러분 볼 건 없습니다. 자, 우리 3장에 선형복원력과 조화운동이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3장이에요. 3장. 3장이라고 해서 우리 뭐라고 지금 되어져 있냐면 선형복원력과 조화운동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선형복원력과 자, 조화운동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져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부터 좀 일반 물리학에서와 좀 많이 차이가 이제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작년에 되게 오랜만에 물론 이제 여러분 이 감쇄 우리 선형복원력과 조화진동이 또 전작이랑도 아주 많이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요하게 다뤄야 될 거는 우리 단진동이라 여러분 단진동이라고 하는 건 마찰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마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운동, 여러분들 감쇄진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 여기에서 이제 다룰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물론 우리 일반 물리학 시간에도 좀 다루긴 했었지만 좀 구체적으로 자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다룰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단진동은 물론 단진동도 많이 나왔어요. 우리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도 당연히 단진동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3장에서 좀 더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거는 요 감쇄 진동이 좀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내용들에 해당되는구나. 자, 미리 하나 좀 얘기를 하죠. 우리 감쇄 진동은 종류가 있죠. 감쇄 진동 세 가지로 우리 종류 나눕니다. 나눠서 우리 세 가지. 뭐 영어로는 이제 댐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세 가지 우리 뭐가 있었냐면 자, 과다 감수가 있었고요. 오버 댐핑 영어로는. 그 다음에 임계 감쇄가 있습니다. 임계 감쇄. 임계 감쇄라고 해서 우리 크리티컬 댐핑. 그러니까 진동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주는 기준이 되는 감물이 우리 진동이다 이런 뜻이 감쇄다 이런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미급 감쇄. 요게 미급 감쇄 요 놈이 시험 문제 작년에 출제가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미급 감쇄가. 근데 역학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출제했었냐면 여러분들 전자기에서 출제했어요. 전자기에서 우리 무슨 진동? 우리 RLC 진동이라고 하는 내용이랑 그대로 연결되죠. 우리 단진동은 뭐랑 연결되냐면 얘는 LC 진동. 단진동은 LC 진동과 똑같고요. 감쇄 진동은 RLC 진동이랑 똑같은데 이 RLC 진동 중에서 RLC 진동에서도 다 세 가지 과다 감쇄, 임계 감쇄, 미급 감쇄 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미급 감쇄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가 출제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자기에서. 자, 그래서 우리 3장은 자, 요 부분. 근데 이게 되게 자주 나온 단원이냐?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되게 우리 일반 역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동안 좀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작년 11월이에요. 우리 올해 이제 임용 이제 대비하시는 분들이 시험을 보셨던 작년 11월 문제에 그대로 우리가 출제가 되어서 4점짜리로 우리가 출제했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 2점 아니면 4점이죠? 자, 그래서 일반 물리학에서 나오는 문제도 있지만 전공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서 4점짜리로 오랜만에 우리가 출제를 했다라고 이런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3장은 좀 우리가 눈여겨 보시면서 정리해야 될 단원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장의 2, 3차 입자의 운동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 포물선 운동이에요. 포물선 운동. 중력장 내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 우리는 많이 다뤘기 때문에 우리 3장, 4장, 4장에 해당되는 내용은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장. 저는 개인적으로 5장이 이제 나올 만합니다. 왜냐하면 3장도 많이 그동안 안 나왔었는데 이게 되게 오랜만에 나왔어요. 되게 옛날에 나왔다가 이게 되게 오랜만에 좀 정석적인 내용이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5장에 해당되는 자 비관성 기준계라고 좀 나와져 있는데 비관성 자 기준계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져 있는데 이건 다 뭐에 관련 내용이냐면 관성력에 관련된 내용에 해당돼요. 관성력. 근데 우리 관성력 우리 관성의 법칙에서 관성력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배운 적이 있었을 텐데 관성력이 그냥 관성력이 아니라 회전계에서의 관성계예요. 회전계. 회전계. 돌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원판이 돌고 있으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관성력. 근데 우리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는 보통 이제 원심력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조금 더 다른 말 들어본 적 있죠. 우리 원심력, 관성력, 회전계에서의 관성력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가장 우리 대표적인 게 우리 뭐였었냐? 원심력이었었고요. 근데 원심력뿐만이 아니라 뭐도 있었냐면 가로힘이랑 그다음에 코리올리 힘이라고 하는 코리올리 힘이라고 요 세 가지가 우리 회전계에서의 관성력에 해당됐었어요. 관성력. 그래서 요 세 가지 자 원심력과 그 다음에 자 가로힘 그 다음에 우리 코리올리 힘이라고 해서 얘네들 특징들 우리 원심력은 우리 돌고 있으면 그 돌고 있는 원판에 느끼는 무조건 생기는 힘이었었지만 가로힘이나 코리올리 힘은 좀 조건이 있죠. 가로힘은 우리 회전 속도가 좀 변해야 돼요. 좀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상황에서 좀 빨라지면 뒤쪽으로 뒤쪽으로 넘어지려고 할 거고 회전 속도가 느려지면 회전하는 방향으로 넘어지려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가로힘. 코리올림은 우리 이 원판 위에서 어떤 사람이 또는 입자가 원판 위에 있는 입자가 움직일 때 생기는 힘입니다. 반지름 방향으로 움직일 때 생기는 힘을 우리가 코리올리 힘이라고 하는데 이게 근데 좀 지구과학에서도 이런 배우죠. 북반구에서 물체 던지면 남반구 쪽으로, 북반구에서 저위도 쪽으로, 뭐 어디 마찬가지지만 여하간 자 위나 아래 던져 무조건 늘 시계 방향으로 휘어집니다라고 하는 게 지구과학에서 이제 나오는 힘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런 것들 좀 우리가 수학적으로 좀 우리가 분석을 해볼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요 지금까지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최근 10년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더욱 우리 비관성 기준계에서의 관성력에 해당되는 즉 회전계에서의 관성력에 해당되는 원심력과 가로힘, 코리올림은 충분히 우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문제로 우리가 좀 정리하시면서 좀 우리가 분석해주는 방법들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올만해요. 얘도 되게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정석대로. 시험 문제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또는 우리 어떤 일반 물리학 교재에도 나와져 있는 그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 그대로 출제가 됐었는데 비관성 기준계에서도 요 내용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5장 회전계에서의 관성력은 자 우리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좀 여러분 보시고 정리 좀 해주셔야지 될 내용들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6장에 자 6장에 해당됩니다. 6장. 예, 앞에 요 프린트 하나 가져가시면 돼요.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주요 단원들 쪽 우리가 좀 정리하고 있어요. 자, 6장에는 중력과 중심력이라고 했습니다. 중력과 자 중심력이라고 하는 자 내용이 여러분들 우리 6장 우리 좀 요 일반 역학에서 주요하게 여러분 보셔야 될 단원들에 대해서 우리 정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력과 중심력은요 우리 케플러의 법칙, 우리 만유인력의 법칙,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성들의 운동에 대한 설명들, 중심력장에서의 운동을 설명하는 여러분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거. 이것도 일반 물리학에 나오죠. 일반 물리학에 나오지만 우리 어떤 내용을 좀 들어보셔야 되냐면 자 타원 궤도 방정식이라고 하는 내용하고요. 근데 타원궤도 방정식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타원궤도의 특징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근데 이거보다 이거는 아주 자주 나와요. 어떤 게 자주 나오냐면 여러분들 유효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서 유효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요 부분은 유효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됩니다. 유효 포텐셜 에너지. 자, 요거는 한 별을 한 4개 정도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개 정도. 이거는 아주 자주 나옵니다. 물론 작년에는 좀 안 나왔지만 재작년이나 재재작년에는 뭐 계속해서 나왔었던 그런 내용들에 해당이 돼요. 우리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우리 이 일반 역학의 단원에서요 거의 매년 나오는 단원이 있습니다. 매년 나오는 단원이 10장이에요. 10장. 라그랑지안 역학은 여러분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일반 역학에서의 뭔가 자존심과 같은 여러분들 단원인가 봐요. 그래서 라그랑지안은 매년 출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이 출제가 되는 장이 바로 6장이에요. 6장. 6장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이 기출 빈도로 얘기하자면 기출 빈도는 라그랑지안이 1번. 라그랑지안 매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효 포텐셜 에너지에 관련된 스토리가 우리 두 번째로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평이해. 나머지는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 잘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될 부분은 라그랑지안 역학이랑 그다음에 중력, 우리 유효 포텐셜 에너지는 꼭 좀 여러분 기억을 좀 해주셔야지 될 내용들에 해당돼요. 결국 좀 알아야 되는데 유효 포텐셜 우리 어떻게 되죠? U라고 해서 우리 기억하세요? 우리 나중에 다 나와요. EMR의 제곱분의 L제곱 플러스 V라고 하는 이런 식. 이 의미는 또 어떤 것도 이것도 유도할 거고요. 자, 근데 시험에서는 유도하는 것보다는 얘네들의 의미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더 많이 여러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유효 포텐셜 에너지 중심력과 중심력 장에서의 궤도 운동에도 타원 궤도의 특징들 정리하면서 유효 포텐셜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7장입니다. 7장. 7장에 우리 입자계 역학이라고 있습니다. 입자계의 역학이라고 좀 나오죠. 근데 이 단어는요, 그냥 우리 운동량 보존이에요. 입자가 충돌하거나 입자들이 움직일 때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판단해주는 내용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것도 예전에 딱 한 번 나왔었는데 우리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 입자계가 충돌하면 우리 당연히 운동량 보존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 어떤 여러분들 실험실 계에서 관측했을 때 운동량 보존과 그 다음에 우리 어디에서 우리 질량 중심계에서 우리 운동량 보존 이런 것들을 관측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여러분들 보존의 법칙을 사용하는지 에너지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기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험실계와 질량 중심계에서의 운동량 보존에 해당되는 해석 이런 것들이 좀 특징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장. 그래서 요 부분은 한 7년 전인가 8년 전에 한번 여러분 출제가 됐었는데, 자, 우리 질량 중심계하고 실험실계에서의 우리 차이만, 얘네들의 우리 차이에 대한 설명만 좀 정리해 주시면 크게 뭐 7장은 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운동량 보존 입작에,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7장에 해당되는 내용들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우리 8장의 강체 평면 운동, 9장의 우리 3차원 강체 운동이 되어 있는데 이거 다 회전역학입니다. 근데 8장에 해당되는 내용은요, 거의 일반 물리학에 우리가 등장하는 내용에 해당이 돼요. 우리 왜냐하면 일반 물리학에서도 항상 우리 2차원 평면에 대한 회전만 우리가 주로 다루죠. 바퀴가 굴러가는 거, 뭐 막대기가 왔다 갔다 이런 단진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평면 운동에 해당되는데, 자, 9장에 자, 요거 좀 보시면 돼요. 9장에 3차원입니다. 3차원 강체의 운동에서부터는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새로운 내용이 이제 등장하죠. 첫 번째, 우리 3차원 강체 운동에서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 우리 뭐가 등장하냐면 우리 3차원에서는 우리 텐서라고 하는 물리량이 처음 이제 등장합니다. 텐서. 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우리 회전 이제 8장에서 다루는 강체 평면 운동이랑 다르게 3차원의 운동에서 다룰 때는 우리 3차원 강체에서는 회전 관성 텐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회전 운동 에너지와 각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표현되는 것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여기 프린터 하나 좀 가져가세요. 프린트 하나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텐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점점점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3차원은요, 이 텐서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내용들이 주로 이제 등장하게 되냐면, 얘네들이 뭔가 3차원 이제 부피가 있는 거잖아요. 고구마 같은 거에 꼬챙이 찔러서 막 돌리는 상황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팽이가 도는 것, 이것도 일종의 우리 3차원 여러분들 강체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팽이가 회전하는 것들. 그러면 팽이가 회전하는 것들은 적절하게 뭔가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 어떤 것들이 등장하냐면 오일러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등장해요. 오일러 방정식. 3차원 강체 회전에서는 텐서를 이용한 오일러 방정식이 등장하고, 오일러 방정식 이용해서 3차원에 대한 기술을 정리할 건데요. 근데 이 중에서도 오일러 방정식 자체가 시험지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대신 우리 오일러 방정식을 살짝 이용한 뭐가 등장했냐면 세차 운동. 세차 운동은 여러분 우리가 등장한 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3차원 강체는 근데 텐서는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텐서에 대한 내용과 세차 운동에 대한 내용. 근데 세차 운동도 되게 우리 일반 역학에서는 되게 좀 드물게 나올,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딱 한 번 출제가 됐어요. 5년 전에 한번 출제해서 세차 운동이랑 우리 텐서에 해당되는 내용도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한다라고 이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차 운동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니까 잘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일반 역학에서의 주인공은 10장이에요. 일반 역학에서의 첫 번째는 무조건 라그랑지안입니다. 라그랑지안. 자, 이거 좀 운동 방정식이라고 할래요. 자, 라그랑지안 이용해서 운동 방정식 표현해주는, 얘가 우리 10장입니다. 10장이 우리 여러 가지 일반 역학의 단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 자, 얘는 별을 한 8개, 10개는 치고 싶어요. 가장 중요합니다. 매년 나오는 단원이 바로 라그랑지안 역학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라고요? 두 번째가 유효 포텐셜 에너지예요. 두 번째 유효 포텐셜. 첫 번째 라그랑지안. 두 번째 유효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나머지들은 우리 가끔 가다 나왔었다. 근데 제가 좀 예상하는 거, 감쇄진동도 되게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감쇄진동.
그러면 이것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와서 우리 비관성 기준계 즉 회전계에서의 관성력, 원심력 가로인 코리올리엠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거. 자, 예상. 제가 예상한다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험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부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져 있구나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라그랑지안 운동방정식은 뭐 너무 중요하니까 좀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요. 여러분 라그랑지안은 우리 원리가 뭐냐면 에너지 분석이잖아요. 근데 에너지 중에서도 우리 라그랑지안은 우리 이걸 막 수학적으로 다 유도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요거 우리 최소 작용의 원리라고 해서요. 우리 기본적 원리는 최소 작용의 원리입니다. 최소 작용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거를 무엇에? 변분법이라고 하는 걸 이용합니다. 변분법을 이용해서 우리 뭐가 유도가 되냐면 오일러, 원래 이름은 오일러 라그랑지. 자, 우리 방정식, 운동 방정식 결국에 이렇게 우리 나오게 돼요. 최소 작용의 원리, 변분법, 그리고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외워야 될 거 결국에는요. 그렇죠? 자, 유도는 유도이지만 이것도 제가 다 이거 유도한 거를 제가 유튜브에다 다 올려놨어요. 궁금하신 분들 한 번씩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라그랑지안이 저희가 어떻게 돼요? 이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니까 T-V가 라그랑지안의 정의예요. 라그랑지안. T는 키네틱 에너지, 자, V는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두 에너지의 차이를 우리가 라그랑지안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를 어디에다 우리 파샬 QI 분의 파샬 L 마이너스 DT 분의 D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파샬 QI 닷분의 파샬 L은 얼마입니다? 0입니다. 요거 만드는 거. 여기서 QI를 뭐라고 하죠? QI를 일반화 좌표라고 합니다. 일반화 좌표. 어려운 그냥 표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X, Y, Z, 세타, 파이 이런 것들이 등등등 우리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일반화 좌표를 이용해서 요 식을 만들어서 여러분 나타내주는 식. 오일러 방정식 이용해서 우리는 뉴턴 역학으로 분석하기가 복잡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 뉴턴 역학으로 분석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을 우리는 우리 오일러 라그랑지안 방정식을 이용해서 분석할 거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요. 자, 조금 더 가면 이게 나중에 어떤 조건 구속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 조건. 자, 구속 조건이 나오면 우리 한 가지 더 좀 추가하셔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 구속력이라고 하는 거. 구속 조건이 나오면 구속력이라고 하는 걸 추가해서 그거 이용해서 우리 여기에 더 추가되는 상황들도 출제가 한 번은 된 적은 있지만 우리 하여간 우리 결국에 우리 일반 역학 여러분 일반 역학 그냥 선생님 이걸 1년 동안 배운 건데 이거를 4주 동안 끝내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 저는 4주 동안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우리는 얘기할 거다 이 뜻이에요. 근데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또 더 짧게 할 수 없나요? 더 짧게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라그랑지안 먼저 보세요. 라그랑지안 보시고 두 번째 유효 포텐셜 에너지 보시고 그렇죠? 나중에 정리하실 때는 한 번은 쭉 정리하신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는 여러분 기출문제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의 매년마다 출제가 됐기 때문에 벌써 쌓여있는 문제만 20문제가 넘습니다. 자, 그 문제 다 최근 기출문제는 다 수록해 놨습니다. 자, 요 프린트는 우리 4주 동안 여러분 그냥 요 프린트 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4주 동안
가지고 다니시면 되고 4주 동안 요거 PDF로 필요하신 분은 제 카페에 다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PDF로 다운받으시는 분을 필요하시면 다운받으셔서 패드에다가 이런 활용해 주셔도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전공분리에서 나왔던 일반 역학에서 요 포인트들은 좀 잘 보고 갑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일단 전체적인 내용 우리 한번 전체 한번 숲을 한번 보고 여러분들 일반 역학은 또 배운 지 되게 오래되셨잖아요. 언제 2학년 때 이제 처음 배우잖아요. 2학년 1학기 올라가면. 그렇죠? 그러면 뭐 선생님들 배운 지 좀 몇 년 지났기 때문에 또 많이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처럼 할 수는 없어요. 학교처럼 우리 시험에 나올 것들을 주요 단원으로 잡아서 공부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거 보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자, 1장에서부터 자,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개념. 자, 그냥 참고해서 보실 만한 몇 개만 좀 추가해서 우리 보실 것들을 좀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자, 우리 스칼라 곱이라고 해서 기본 개념 1장입니다. 스칼라 곱, 단위 벡터라고 해서 뭐 등등등 나와져 있는데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럼 좀 더 우리 여기서 n차원 공간으로 확대했을 때 뭔가 행렬로 표현하는 기호들이 좀 있습니다. 행렬로. 근데 요거 나중에 요거는 어디에 많이 써먹을 거냐면 우리 양자역학에서 되게 많이 써먹어요. 그래서 자, 우리 복소 평면이라고 해서 복소 평면에 우리 두 벡터를 내적하면 우리 열행렬을 행행렬로 바꿔서 우리 표현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냥 특징 정도만. 이건 나중에 양자역학에서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거 하고요. 자, 벡터의 곱 이런 건 이제 안 할래요. 자, 이런 것도 이제 일반 물리학에서 이미 여러분들 다뤘었던 내용 중에 하나에 해당될 거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넘어갈게요. 자,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활용할 기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2페이지로 가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삼중곱이라고 하는 게 나와져 있죠? 그렇죠? 근데 삼중곱도 이거 다 시험에 주어집니다. 시험 문제 다. 특히 여러분 삼중곱 두 번째를 이거 여러분 학교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름이? 백캡 룰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죠? 그렇죠? 백캡 룰이에요. 자, 세 개의 벡터가 우리 외적으로 삼중곱이 되어져 있을 때는 자, 백캡 룰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해 주고 단 한 번도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안 주어진 적 없습니다. 다 주어지고 또 우리 첫 번째 내적과 외적은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리가 바뀌어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자, 이건 다 벡터들의 지금 곱이에요. A, B, C가 다 벡터일 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1-4로 나오져 있는 게 우리 좌표계의 변환이라고 해서 자, 변환 행렬이라고 하는 게 자, 이렇게 우리 표현되어져 있는 자,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것도 뭐 그래도 우리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니까 자, 변환 행렬에 대한 그냥 간단한 특징. 좌표 변환이죠. 좌표 변환에 해당되는 특징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간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황은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에 A라고 하는 자, 이런 벡터가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A 벡터. 물론 X, Y, Z축까지 해서 3차원 여러분들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A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 A라고 하는 벡터를 우리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I의 벡터의 X의 플러스 J의 벡터에다가 우리 A, Y 표현할 수 있고요. 플러스 K의 벡터에다가 A, 우리 Z라고 하는 이렇게 성분별로 나눠서 표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벡터? 자, 우리 X축 방향으로 I의 C라고 하는 단위 벡터, Y축으로도 우리는 우리 J의 C라고 하는 단위 벡터를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자, 벡터를 내가 이걸 좌표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자,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Y 프라임이라고 하는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좌표를 회전시킨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때 단위 벡터가 달라지네요. 자, 요 방향이 I hat 프라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요 방향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냐면 J hat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고, Z축 방향으로도 뭔가 Z hat, 자, K hat 프라임이라고 하는 값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이 벡터를 우리는 무엇에다가 투영해 보고 싶냐면 여기 성분, 요 성분이에요. 자, 우리 A 벡터를 자 이렇게 해서 X 성분에 투영해 보고 싶고, 우리 물론 이거였었죠. 처음에 이렇게 해서 X축에 투영해 보고 싶은 거는,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I 햇에다가 우리 어떤 성분에 해당돼요? A 벡터 성분을 우리 내적한 값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그럼 얘는 우리가 무엇에 해당됩니다? I hat 프라임 벡터에다가 뭘 그냥 내적시킨 거랑 똑같은 거냐면 A 벡터를 내적시킨 거랑 여러분 똑같습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X 성분. 자, 이것도 굳이 X 성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도 X 성분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는 값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A 벡터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 A 벡터를 X 프라임, Y 프라임에 대한 여러분들 투영 성분을 우리가 좀 표현해 줄 수 있고, 요걸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온 값이, 자, 이번에 얘기해요. A 벡터의 X 프라임 성분을 우리가 계산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A 벡터. 그러면 얘는 우리 뭐 해주면 돼요? 자, I hat 프라임에다가 뭐 계산해주면 되냐면 A 벡터를 우리는 내적을 여러분 시켜주면 되겠지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 얘기해 줄 수 있고, 그 얘기예요. 또 마찬가지, A의 Y 프라임 성분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우리 J의 프라임에다가 A 벡터. 그 다음에 A 벡터의 Z의 프라임을 얘기하자면 얘는 우리 K hat 프라임에다가 A 벡터를 그냥 내적을 시켜주면 우리는 그 성분에 해당되는 값을 내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다, 이 뜻입니다. 근데 요 A 자리에 요 A 자리에 어떤 것들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요 성물 그대로 내가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넣어주면 우리 계속 여러분들 벡터적으로 좀 얘기한 거니까, 자, 그럼 이거는 AX, AY, AZ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표현하죠. I의 프라임에다가 내적 I의 이렇게 있고, 얘가 우리는 A의 X 성분 플러스, 자, I의 프라임에다가 우리 J 햇이 등장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늘 우리 A의 Y 성분 플러스 I 햇 프라임에다가 또 마찬가지 우리 K 햇이라고 쓰고, 여기도 A, Z라고 하는 이런 성분으로 내가 표현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내적한 거니까.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자, J의 프라임에 자, I 햇 더주고 AX. 또 마찬가지 J 햇 프라임의 내적에다가 J 햇의 AY 플러스 J의 프라임에 우리 K 햇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AZ가 등장하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 K 햇 프라임에 자, 우리 I 햇의 AX 플러스, 자, 우리 K 햇입니다. K의 프라임에 자, J 벡터 단위 벡터라고 AY 플러스, 자, K 햇 프라임에 그 다음에 K가 들어갈 거고, AZ가 이렇게 표현되면, 그러면 나는 이걸 행렬의 형태로 내가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행렬의 표현. 자, 그래서 AX 프라임, 그 다음에 A 우리 Y 프라임, AZ 프라임이라고 하는 값을 자,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행렬로, 자, 여기에는 I의 프라임, 자, I의, 그 다음에 여기도 I의 프라임, 그 다음에 J햇이라고 하는, 또 I의 프라임, 또 K햇, 그 다음에 밑에는 J의 프라임, 그 다음에 I햇, 다 지금 내적입니다. 또 J의 프라임에 우리가 J햇, 자, 이렇게 우리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J의 프라임에 그 다음에 우리 K햇. 자, K의 프라임에 우리 I 햇을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K의 프라임에 자, J 햇. 또 K의 프라임에 또 우리 K 햇이라고 하는 값을 자, 이렇게 내가 표현해서 나타내 주시고요. 여기가 AX, AY, AZ라고 하는 자, 이런 행렬로 내가 표현해 줄 수 있어서 요만큼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요만큼을 우리 좌표를 변환시켰을 때 요 행렬로 표현을 변환 행렬이라고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행렬은요, 나중에 양자역학에서 우리 오퍼레이터처럼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뭔가 작용한다라고 하는 역할로 표현해주고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 요걸 한번 설정해 보죠. 여러분들 우리 튀어나오는 방이 Z축인데 Z축은 변화감이 없습니다. Z축은 변함이 없고 XY축이 Z축에 대해서 얘네들이 그냥 파이만큼 이렇게 해서 파이만큼 돌아갔습니다. 파이만큼 돌아가고 여기도 우리 얼마만큼 파이만큼 돌아갔다라고 그냥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 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 내가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I''과 I', 여러분들 I''과 I''을 내적시키면 이건 그냥 당연히 뭐가 나올 거예요? 우리 코사인 스타가 나오겠지요? 그냥 이런 얘기예요. I' 프라임 내적 그 다음에 I''을 우리 뭐랑 같을 거냐면 코사인 파이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랑 똑같네요. J의 프라임과 J의 G라고 하는 얘네들을 내적한 거랑 똑같이 얘기해 줄 수 있죠. 어차피 단위 벡터는 1이기 때문에 그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 K햇이랑 K의 프라임이랑 그 다음에 K햇을 내적시키면 이거는 뭐 변함이 없을 거네요. 무조건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나머지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우리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I' 프라임과 J햇은 자 I'햇은 이거예요. 자 I의 프라임은 자 요게 I의 프라임에 해당되고 J햇은 뭐였으니까 자 요거였습니다. J햇은 뭐가 자 요만큼이 우리가 J햇이었습니다. 요게 J햇이에요. 요만큼이 J햇. 그러면 I의 프라임과 J햇은 사이각이 여러분 얼마에 해당돼요? 90-파이에 해당되죠? 그렇죠? 그럼 90-파이니까 얘는 우리 얼마? 우리 내주 정의 I' 프라임 J의 프라임의 크기에다 사이값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코사인 파이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주고 코사인의 90-파이는 우리가 뭐라고 해주면 되냐면 사인 파이라고 자 이렇게 우리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 J의 프라임과 이번에는 I햇을 계산해 보면 J의 프라임은 어디? 자 얘예요. J의 프라임은 요만큼에 해당되고 I햇은 자 요거였습니다. 그러면 J의 프라임과 I햇의 사이값은 얼마가 돼버리냐면 얘는 이만큼이에요. 여기서부터 요만큼에 해당됩니다. J의 프라임과 I햇의 사이값은 이만큼이죠. 90 플러스 파이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90 플러스 파이는 코사인 90 플러스 파이는 우리가 얼마에 해당돼요? 마이너스 사인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만 우리가 대입해서 나타내 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얘하고 얘는 우리 코사인 파이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얘는 사인 파이, 얘는 우리 코사인 파이로 마이너스 사인 파이로 바꿔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것들은 다 수직이기 때문에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0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 자,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이 페이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구나 라는 내용에 해당된다는 뜻이에요. 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 좌표 변환 이용해서 이거 무슨 좌표 변환 행렬 이용해서 문제풀이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기본적으로 표현해 주는 방법까지는 좀 알고 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변환 행렬 한 번은 좀 정리해 주세요. 변환 한번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우리 대일연산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대일연산자라고 하죠. 대일연산자라고 해서 우리 뭐 특별하게 역학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대일연산자의 정의가 우리 어떻게 돼요? 대일연산자의 정의는 I햇의 파샬 X분의 파샬 플러스 J햇의 파샬 Y분의 파샬 플러스 자 K햇의 또 우리 파샬 자 Z분의 파샬 이게 우리 대일연산자의 정의에 해당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 이름이 자, 우리 세 종류가 있네요. 첫 번째는 우리 그레디언트라고 해서 자, 그레디언트 자, 우리 F 이건 스칼라 함수입니다. F가 스칼라 함수예요. 스칼라 함수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 그레디언트 F라고 읽었었네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는데 근데 우리 대표적인 게 우리 요거 나타내 주는 대표적인 얘가 역학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얘가 포텐셜 에너지와 보존력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 첫 번째 등장하지요. 그래서 우리 F 보존력은 우리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U라고 하는 포텐셜 에너지의 기울기가 우리는 보존력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로 등장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뭐랑 같은 표현이죠? 이건 뭐랑 같은 표현이에요? 자, 인테그랄 F 닷 D L이 이게 뭐랑 같습니다.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 마이너스 값 취해주고요. 한쪽에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죠. 또 우리 모두 있어요. 전자계에서 뭐 너무 유명한 우리 나중에 이제 푸아송 방정식이나 라플라스 방정식 다 얘기할 거지만 전자계에서 우리 전기장의 정의 있었잖아요. 전기장의 정의가 뭐였어요? 마이너스 이것도 그레디언트 V였었네요. 전 위의 기울기가 전기장입니다. 이런 의미였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뭐랑 똑같은 표현이었어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2.dl은 뭐랑 같습니다? 우리 전위차랑 같습니다. 이게 또 우리 정리했었던 내용들에 해당됩니다. 우리 이제 물리를 배우다 보면 되게 이제 비슷한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지요. 여러분들 전위 때문에 우리 전기장 때문에 생기는 물량이 전위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 자기장애 때문에 생기는 물리량이 우리 또 자기 벡터 포텐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됐었고. 자, 두 번째는 자, 우리 대일 연산자가 뭔가 우리 벡터 함수에 작용합니다. 벡터 함수. 벡터. 여기서 지금 F라고 했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기호는 여러분들 나름이니까. 자,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우리 벡터 함수. F는 벡터 함수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서 이 이름을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다이버전스라고 불러서 발산의 의미가 있었지요. 자, 그래서 그레디언트 F 얘는 다이버전스 F라고 자 이렇게 읽어주시고요. 우리 대표적인 발산에 관련된 대표적인 우리 내용들이 우리 뭐가 있었냐면 또 우리 전자기에서 우리 맥스웰 방정식 다 이런 표현들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것들 전기장의 발산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우리가 뭐였었냐면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라고 하는 자 이런 표현들. 또 유명하죠. 우리 자기장에 관한 가우스의 법칙. 우리 자기장의 발산은 얼마입니까? 이건 무조건 우리 0이었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우리 발산을 셈하는 방법. 데일 연산자를 이용해서. 자, 세 번째는 우리 이렇게 해서 벡터 함수의 대일 연산자의 외적을 취하면 이건 우리 뭐라고 썼냐면 컬 F라고 읽었네요. 그래서 이건 회전이었었죠.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발산, 컬은 회전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 이것도 뭐 우리 너무 유명한 이것도 맥스웰 방정식 중에 있었네요. 우리 전기장, 회전형 전기장은 누가 만듭니다? 마이너스 파샬 T분의 파샬 B라고 하는 자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전기장을 만듭니다. 회전형 전기장을 만듭니다. 이런 의미였었어요. 또 이것도 너무 우리 자기장의 회전
자기장의 회전은 누가 만듭니다? 아, 이건 두 가지가 있었네요. 우리 전류 밀도랑 그 다음에 뮤0 이플론 제로에 자 파샬 t분의 파샬 자 2라고 하는 전기장의 변화도 자기장 회전형 자기장을 만듭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우리 데일 연산자 자 이거 뭐 기본적으로 우리 좀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기본이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뭐 공식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좀 정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표현해서 주신 것들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좌표계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좌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어야 될 좌표는 이것도 1번 물리학 시간에 다 정리했기 때문에 평면 극좌표계만 평면 극좌표계 좌표계에 대해서 좀 좌표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하게 안 할래요. 우리 일반 물리학에 다 있습니다. R 벡터를 R과 R 햇 벡터로 표현하면 자 우리 R 벡터의 닷은 자 우리 얼마로 표현할 수 있었냐면 우리 이거 미분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우리 어떤 표현이 있었어요? R 닷의 R 햇 플러스 자 이게 우리인데 뭐였었냐면 우리 속도였었죠? 속도 벡터 표현해 줄 수 있었고요. 얘가 R 닷의 R 해 플러스 자 R에 세타 닷 세타의 C라고 하는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우리 타원궤도나 원궤도에서 만약에 원운동을 하고 타원운동이나 원운동을 하고 있으면 운동 에너지를 표현할 때 자 이거 이렇게 써먹어요. 자 V의 제곱 이용할 때 표현할 겁니다. 근데 우리 V의 제곱은 뭐랑 우리 내적한 거랑 똑같은 거냐면 V 벡터 두 개를 여러분 내적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내적하는데 여러분들 R 햇 방향이랑 세타 햇 방향은 무조건 무슨 방향에 해당돼요? R 햇 방향과 세타 햇 방향은 항상 수직 방향에 해당되죠. 그래서 제곱을 하면 내적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나오는 게 요건 아주 많이 써먹습니다. R 닷의 제곱 플러스 R 제곱 세타 닷의 제곱이라고 한 이 식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먹습니다. 라고 이런 보시면 돼요. 아주 많이 써먹는 특징들 가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속도 자, 요거 두 번 미분한 거 R 벡터를 두 번 미분했습니다. 그럼 얘는 우리 가속도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자 평면 극좌표계에서의 가속도를 또 R 햇 성분과 세타의 성분으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뭐였었냐면 R의 2다 마이너스 R의 세타 닷의 제곱이 이게 R 햇 성분에 해당되는 가속도구나. 그렇죠? 이거 다 일반 문제에서 다 증명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뭐 시험 문제에서 이걸 다 외워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기본 한 번 있었네요.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요 해당되는 표현들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또 세타 해수를 표현해 주는 연습식도 있었습니다. 자, R의 세타의 2다. 그 다음에 플러스의 2 자 R에다가 자 우리 R의 세타햇이라고 하는 자 우리 요게 우리 세타햇에 해당되는 좌표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좀 기본적으로 자 이 세 가지에 대한 특징들이 자 일단 좀 알고 있으셔야 될 내용들에 해당되는구나. 자, 그래서 평면 극좌표계에서 해당되는 내용들은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도하는 과정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4페이지에 있는 원통좌표계와 구좌표계도 지금 나와져 있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원통좌표계와 구좌표계는 이게 우리 뭐 시간만 있으면 천천히 다 유도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 시험에는 뭐 유도하는 과정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좌표계나 원통좌표계가 필요하면 문제에서 다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원통좌표계는 우리 R과 Z와 파이의 수로 나타내주는 게 원통좌표계고요. 그 다음에 구좌표계는 R, 세타, 파이로 나타내는 게 구좌표구나. 요 정도만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되지. 이거를 일일이 다 우리 R과 R 햇과 R의 투다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유도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원통좌표계와 구좌표계는 여기에다 괜히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우리 문제 푸는 거에 좀 더 초점 맞춰서 우리 공부할 거다라고 이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뒤에 기출문제들이 있어요. 좀 옛날에 2007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 우리 5페이지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6페이지에는 요건 따끈따끈한 문제입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전공 A 8번으로 나왔었던 또 기출문제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7페이지에는 이것도 작년인데 자, 요거는 좀 한번 지금 그냥 풀어보시라고 이거 운동량 보존에 관련된 문제에 해당되는데 한번 풀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갖다 놨어요. 요건 일반 물리학 시간에 우리가 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 요 세 문제 풀이를 일단 하고 우리 간단하게 뒤에 것도 정리하면서 그냥 넘어갈 텐데 일단 요 세 문제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있는 문제 잠깐 쉬는 시간,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같이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